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8년간 이어왔던 수요 집회에 더는 나가지 않겠다고 한 이후 불편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와 할머니 간 갈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둘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정의연을 이끌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위로금 성격으로 약 1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걸 윤 당선인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한일 협정 때입니다. 10억 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피해자들이 때문에 오는 건데 피해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대표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몰랐습니다. 자기 사육 처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회의원 안 됩니다. 이에 정의연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의연 이사장은 제일 먼저 할머니께 원치 않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서운함, 윤미향 이사장이 떠날 때의 불안함,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부금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이 목적인 인도적 구호단체가 아닌 여성인권 운동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재정이 쓰였다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불편한 진실 공방과 정의연의 해명을 오늘의 프레스콕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 오셨고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이 표현하신 서운함, 그리고 같이 했던 윤미향 전 대표님이 떠나셨을 때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셨을 것 같은 그 불안감,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살뜰히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 살뜰히 보살펴지고 싶었습니다. 2015년 합의 때 8분만 거절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지원을 받으신 건지, 두 번째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30년 운동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우리 활동가 분들이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 맨날 좋으시고 맨날 웃으십니까? 이 운동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몇 명이서. 그런 것들을 다 다독이면서 오는 과정에 혹시나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정의기억연대 과거 정신대 피해 대책 협의회였죠. 이 정의기억연대와 이 I Can Speak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용수 할머니 간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정의연의 선제 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입장 또 해명을 좀 내놨는데 실제로 이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정작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뭐 기타 성금이라든지 기부금 또 정부에서 주는 어떤 피해 대책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고, 지금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이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회계를 투명하게 했느냐, 그 많은 기부금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점 아니겠어요? 실제로 어떤 의혹이 있고 또 어떻게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할머니의 주장은 그게 과연 할머니를 위해서 쓰였느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느냐? 네, 예.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후에 그동안 정의연의 기부금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중에서 이제 할머니들 피해자분들께 전달된 돈의 이
퍼센티지 비율이 너무 작다라는 예.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된 건데요. 오늘 정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구호 단체가 아니라 여성 인권 단체다라는 점을 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를 처음에 과거에는 우리 정부조차 알아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선택을 한 게 그렇다면은 세계에 나가자. 세계에 나가서 세계 단체들에게 알리자라고 예.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비행기 표값을 구하고 이런 단체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이런 데에도 돈이 다 하나하나 쓰였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이 내역을 이 기자들에게 예.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안부 피 사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홍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돈을 썼다라는 게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단체 행동 취지, 너네들은 설립 취지가 그런 쪽에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이쪽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이용수 할머니 주장은 그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이제 당선인이죠. 이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중앙일보의 단독으로 이 당시 할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한 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런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하는 이 돈을 받지 말라라고 윤미향 전 이사장이 종용을 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에서 돈 생기면 우리가 주겠다. 절대 못 받게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당시 할머니는 뭐 억울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당시에 실제로 할머니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당시에 47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30여 명의 할머니들은 이걸 받았고요. 그리고 7명의 이 할머니를 포함해서 7명의 할머니는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미향 전 이사장의 이 얘기는 이거였어요. 당시에 이 돈을 받게 되면은 일본 정부의 이런 굴욕적인 합의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사실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이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런 설명을 윤미향 대표가 한 것이지 돈을 받지 말라라는 종용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도 지원을 했고요. 사실 일본 쪽에서는 빨리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여러 번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할머니들의 의사가 아닌 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당시 이제 정대협이죠. 여기에서 결정해서 뭐 받아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의사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용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정 의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30여 년 정도를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일본 측이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이 돈 받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견 제시인 건지 그 이상의 종용 또는 강압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머니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대명분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인권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이 재정적으로도 이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왜 할머니들한테 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문제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정 의원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할머니들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운동하는 단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하고 정 의원 측하고 상당히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 주는 돈,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에는 이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재단이죠. 이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이제 파기하면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일이 전부 다 할머니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는 게 이제 정 의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긴 합니다. 앞서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 쪽에 들어가고 있는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이 어디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정의연 측이 내놓은 거 보면은 그동안 이제 증빙 자료라고 해서 영수증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영수증 숫자가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부금 액수에 비해서 할머니들에게 생계 지원으로 간 돈이 너무 비율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은 뭐라고 반박합니까? 네, 일단은 이 내역을 보면요. 4년간 약 50억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50억 원이요? 네, 예. 50억 원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이제 피해자 지원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 중에서 9억 2천만 원이 그러니까 할머니와 같은 이런 피해자분들께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은 기부금의 한 18.7% 수준인데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것이 이 단체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런 지원보다도 어떤 단체의 크기를 키우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지금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의연 측에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께 전달된 1억 원의 예. 이런 영수증 이런 것들도 공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당시에 지금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소송이 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모시고 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이런 비용들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자 부분, 지원 사업 부분의 비율이 적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단체의 주 목적,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주 목적이 할머니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뭐랄까요? 이제 이제 우리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런 복지재단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전체 후원금, 기부금 중에 거의 18% 정도만이 할머니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49억 중에서 9억만 전달됐다. 예. 위안부 할머니한테.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기부금을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해를 좀 일본에서도 지금도 무시하고 예. 외면하니까 국제적인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랑 연계해서 그걸 일본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예. 국제적인 활동, 또 하나는 그 직접적인 그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 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이 다들 생활이 어렵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고생하고 저분들이 가족도 없고 대부분 지금도 혼자서 참 외롭게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을 보내시는 분인데 예. 그분들을 돕자는 뜻의 성금 내신 분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좀 49억 중에서 9억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예. 우리가 보통 장학재단 하면은 장학재단 직원 월급 주고 장학재단 이사장 가져가고 쓰는 게 더 많아서 실제 장학 사업을 별로 안 한다는 비판을 가끔 우리가 듣긴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것도 거예요. 그러면 정의기억연대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예. 이거는 해명을 정의기억연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쓴 거를 예. 영수증을 샅샅이 해서 좀 밝혀서 예. 저는 완전히 공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도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 대책 세우고 일본하고 오갔고 또 정의연하고 여러 가지 대화했던 기록 있잖아요. 그걸 공개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래 공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는요. 외교통상위에서 이럴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열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고생하고 핍박받고 소외받은 그 할머니들 아니에요. 그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한 돈이 혹시 딴 데 쓰이고 또 국제정치적으로 또 이용당하고 예. 인권단체에서 자칫 잘못했다. 저는 정의연을 함부로 비난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해명할 책임은 예. 정의연에 더 있다. 오늘 기자회견 한 거 사과는 했지만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서 건네오는 10억 원의 존재를 미리 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시 이사장에게 전달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수의 할머니의 주장과 정의연의 얘기가 서로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합의 당시에 할머니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문지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합의를 해놨습니까? 우리가 그 인정 못해요. 맞아서 본막이 터지고
칼을 찔리고 이거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공적 배상, 공적 사과 다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정부끼리 하신 거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였죠. 정대협 사무실에서 그 윤미향 대표와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와 같이 기자회견 발표를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6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일본에 주재했던 이 위안부를 계속 취재했던 기자조차도 합의가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그 당시에 한국에 휴가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이제 계속 이 합의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왔고요. 27일 날 저도 이제 그 정대협 통해서 그 다음 날 그 이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라는 연락을 받고 28일 날 저도 그 점심 즈음에서 그 정대협 사무실로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이 일본 언론에 나왔던 이 정도인 거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전날 뭐 윤미향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외교부에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당시 공유했던 거는 일본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네, 날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일 기자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2015년에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을 당시에 10억 엔이 오가는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10억 엔을 일본 정부가 주고 이 한일 위안부 얘기는 이제 논란은 그만 끝내자라고 했던 얘기를 사전에 정의기억연대 당시 정대협의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여러 증언들이 지금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2달 뒤에 2016년 2월에 이제 외교부 당국자에서 이제 비공개 브리핑이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 합의를 할 때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도 같은 입장이고 윤미향 대표와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그러니까 합의가 임박해서는 이 외교부 현 국장이 윤미향 당선인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설명을 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2017년에 나온 한일 위안부 합의 TF 검토 보고서를 보면요.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와 관련된 단체와 접촉을 했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했던 뭐 합의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에 합의 발표 하루 전날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실 정의기억연대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 상황을 발표하는 날 그 소식을 TV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전날 이미 윤미향 당선인이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건데 어쨌든 정의기억연대는 뭐 언론에서 떠드는 수준이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듣는 얘기다. 거의 뭐 정부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부는 뭐 전달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부를 전달받았을 때 그게 온전한 그 한일 합의 내용을 온전히 다 전달받은 게 아니라 일부를 그나마 왜곡된 형태로 전달받았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일본이 좀 있으면 사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받았는데 막상 딱 TV를 보니까 사과는 없고 정반대로 나가서 뭐 깜짝 놀랐다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약간은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조금 듣기는 들었다. 그런데 해명 내용은 듣기는 들었으나 온전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 다 들었으면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100%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까지 들었다는 거 다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한일 합의 중에서 향후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소녀상 철거하는 내용 불가역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얘기를 해줬다면 동의를 할 리가 없거든요. 정의기억연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이슈를 떠드는 게 정의기억연대가 이 단체의 설립 목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거를 더 이상 떠들지 말자고 합의하는 거를 동의를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떤 그 진실규명은 차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은 뭐 윤미향 당선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외교부 당국자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엇갈립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서 또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이 부부간의 이런 뭐랄까요, 이 돈 문제, 특히 이제 자식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야당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얼만큼 윤미향 월급, 그러니까 연봉을 지급하는지 궁금하고 개인 활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답변할 선이 아닌 건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개인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 하는지. 그걸 중복 수령을 했다면 중복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했었고요. 이분이 야간으로 주야로 뛰고 해외 뛰고 이러는 거 돈으로 따진다면은 급여를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의 기준으로 조금 옮기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누가요? 수십 차례의 강연에서 받은 강연비 전액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윤미향 전 대표님 남편분께서 대표로 계시는 수원시민 신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의원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원이란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지원 사업 중에서 윤미향 전 대표 친척이든 가족이든 수령한 내용이 있나요? 윤미향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지금 활동가들과 관계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부부의 월급이 뭐 각각 2,500만 원씩 합쳐봐야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자녀가 미국 LA에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다. 뭐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학을 찾아갔다고는 합니다만 생활비만 해도 5천만 원 이상 들 텐데 이 돈을 어디서 감당을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야당의 조혜진 의원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쾌하게 좀 밝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자들이 물어봐서 정의기억연대 측이 대답을 하는데 화면 보면 알다시피 약간 불쾌한 얼굴로 대답해서요.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뭐 그런 심정 이해가 가죠. 30여 년간 시민운동하면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매도하냐 했는데 저거는 국민들이 당연히 갖는 의문을 기자들이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줘야죠. 왜 안 맞잖아요. 부부가 윤미향 씨 한 2,500 받았다고 하고 남편도 한 2,500 된다니까 연봉이 부부가 합쳐서 한 5천만 원을 버는데 지금 미국의 UCLA에 유학 가면은 등록금만 연간 4,800만 원이거든요. 체제비 하고 나면은 사실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외국에 음악 공부시키고 좀 천천히 망하려면 미술 공부시킨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부부 생활도 여기서 해야 될 텐데 유학비하고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물론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된 거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의문이 좀 증폭이 되고 폭발된 측면이 있어요. 조금 억울하고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지출 내역, 연봉 이런 거 저는 샅샅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궁금증이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의기억연대가 너희들 더 고생했구나. 국민들이 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반박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의혹이 이 정도까지 제기됐으면은 뭐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과 좀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떳떳하게 대응해야죠. 국민들이 많이 의아심을 뽑는 게 그거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생 고생했는데 거의 뭐 80, 90 연세 되는데 일제시대 때 그 고생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너희들은 물적으로 여러 가지 이권이나 명예나 이런 거를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도 희생시키고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외교 관계까지 더 흔들리게 만든 거 아니냐. 그건 국민들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는 윤미향 씨하고 정의기억연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뒤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최용수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최용상 가자 평화인권당 대표. 가자 평화인권당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정당이죠. 이제 어쨌든 더불어시민당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 그 대표가 당선인 됐던 예.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이 정의기억연대는 줄곧 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에 이 최용상 대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더불어시민당 공천에서 탈락을 하자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시민당에 계속 또 불만을 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그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 최용상 대표가 미래한국당하고 좀 사전에 기획해서 공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최용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연락을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도우미 역할만 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접촉이 잘 안 됐습니다. 최용상 대표 역시 좀 나와서 좀 투명하게 모든 관계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한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예. 어떤지에도 이제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예. 이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최근 회의에서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 사실관계를 진중하게 파악해달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부금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선 어떤 과정이든지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이 개인적 유용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 당선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 간의 갈등인데 조금 빨리 이 문제가 좀 가라앉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